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21일 월요일 오후 4시 8분입니다. 미국 증시가 금요일날 비교적 선방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시아 증시는 분위기가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중국이 급락하면서 분위기가 좀 급속히 안 좋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조금만 이따 하고요. 유럽 증시는 조금 전에 출발했는데 살짝 장 초반에 약하다가 개장한 지 9분째인데 일단 상승으로 마음을 먹는 것 같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오늘 상승한 친구들이 다 보시면은 별로 그렇게 힘이 강하지는 않아요. 올라봐야 0.1%, 0.3%이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시장의 힘은 약한 편입니다. 지난주에 좀 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급락하고 하락했던 그런 영향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조금 상승한다고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하루에 1%씩 빠지는데 0.3% 올랐다? 그건 의미 없는 거죠, 그냥. 예. 그런 거는 그냥 어떤 하락이 일시정지되고 있다 혹은 하락세 둔화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거지 아직 의미 있는 매수세 등장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일단 아직까지 아래쪽으로 축축 좀 처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계절이 변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이렇게 좀 답답합니다. 지난주에 세계 증시는 중요한 지지선들을 다 테스트했잖아요. 중요한 지지선. 강한 친구들은 지지선들을 지켰고요. 그래도 약한 친구들은 지지선을 붕괴시키면서 하락 추세로 전환됐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지지선을 놓고 우리는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아직도 계절이 전환되는 그런 순간 간절기로 보는 게 적당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난주에 이런 중요한 지지선을 하락 추세냐 상승 추세냐를 결정하는 지지선을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입추 정도로 비유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가을이다 그 정도는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입추 정도는 지나고 있는 게 아니냐 싶습니다. 근데 말씀드렸죠. 또 그리고 지금 한국 날씨 보시면 잘 아시겠죠. 입추가 됐다고 해서 확 시원해지는 게 아니죠. 입추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아직 덥습니다. 날씨가 아직 덥다고요. 지난번에 강력했던 매수세의 영향을 아직도 우리는 어느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켰다면은 강력하게 어떤 매도세를 많이 쓴 거고요. 그렇다면 이런 매수세의 힘에 의해서 반등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한 번쯤 꿈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긴장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해야 되는 거는 이 지지선에 대한 테스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간절기 중에 어떤 계절이 전환되는 과정 중에서 겪어야 되는 그런 치열한 싸움 중에 하나죠. 그게 이제 이번 주에 시작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해야 되는 거죠. 지나치게 기대를 가지면 안 되고 김치국 먹으면 안 되고요. 네, 그런 겁니다. 근데 일단 오늘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미국 금리가 올라가고 중국에서 악재들이 나오는 바람에 이 시장에 일단 의미 있는 매수세 확인은 실패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중국에 있었던 일들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중국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부동산이 어쩌고 저쩌고, 지방 정부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금융위기가 나네 마네, 청년 실업률이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그런 이야기를 제가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게 그게 중요한 거고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하는 거죠, 그죠? 중국이 그래서 LPR 금리, 1년물 LPR 금리를 10bp를 인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중국 증시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좀 재미있죠. 결과적으로 악재로 반응을 한 거예요. 중국이 금리 인하하면서 중국 금리가 크게 빠졌는데 그로 인해서 오늘 세계 증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안 좋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중국이 금리 인하했던 게 또 어떻게 또 한편으로 해서 미국의 금리 상승,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상승 이런 거에 또 좀 일부 또 영향을 미치고 해서 전반적으로 좀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긴 했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 아시아 증시가 약했고 지금 세계 증시 분위기가 조금 좀 약한 것은 어쨌든 중국 탓이라고 표면적으로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표면적으로는 중국 탓을 하는 거고요. 근본적인 원인은 잊으시면 안 되는 게 그죠. 미국의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그게 이제 핵심적인 요소죠. 그죠? 오늘 아시아 장중에 금리가 한 4.3까지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예. 물론 지금 유럽 증시 개장하니까 윗꼬리가 살짝 달리면서 조금 금리가 내려오고 있는데 아시아 장중의 분위기 정말 더러웠어요. 금리가 4.3까지 올라가면서요. 근데 말씀드렸죠.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중국이 부양책을 어설프게 쓴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리긴 했죠.
하여튼 이런저런 영향으로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영향으로 이렇게 지금 세계 증시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중국에서 금리 인하를 했는데요, 반응이 안 좋구나, 일단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분명히 부양책을 쓴 거죠, 그죠? 부양책을 쓴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단 시장의 반응은 별로 안 좋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반응을 보니까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인식이 깔려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일단 경제가 안 좋다라는 그런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야, 이거 봐라, 또 기준금리를 인하하네.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될 만큼 경제 상황이 안 좋구나라는 그런 교과서적인 인식이 작용해서 증시가 하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야, 그래도 부양책을 쓴 거니까 증시가 올라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물론 교과서적인 건 아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충분히.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락 마감한 것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중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는데, 야, 이거 기준금리 오늘 10bp 인하했다며. 근데 10bp 인하 이 정도로 되겠냐라는 그런 인식이 좀 깔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작 10bp 인상, 고작 10bp 인하? 이게 다야? 고작 이걸로? 라는 인식 때문에 시장이 하락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둘 다 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둘 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 악재가 이만해요. 악재가 이만한데, 이만한 악재를 덮으려면 요만한 호재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이 악재보다 작은 호재가 등장하면 악재를 커버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악재가 요만하면 악재를 덮기 위해서 더 큰 호재가 필요한 법입니다, 그죠?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악재는 이 꼴랑 기준금리 10bp 인하로는 모자란다라는 그런 인식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이런 관점에서 좀 뭐 비유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난 2020년 3월 달에 파월의장, 제가 그래도 뭐 대응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데, 파월의장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이제 잘 하는 사람인 거죠, 그죠? 극단적인 위기가 오니까 극단적으로 돈을 공급을 해버려가지고, 결과적으로 뭐 시장을 잘 살려냈습니다. 물론 그 부작용으로 아직까지 우리는 콜록콜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의 판단은 괜찮았던 거죠. 그때 당시의 대응은 괜찮았던 거예요, 그죠? 악재가 이렇게 컸으니까 그 악재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유동성을 공급을 해버린 겁니다. 이건 일단 칭찬을 해줄 부분이죠, 그죠? 물론 근데 그 뒤에 대응이 안 좋아서 지금 우리는 인플레라는 고통을 겪고 있다. 이때는 잘했는데 그 이후 대응이 안 좋았던 거죠, 파월의장은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하여튼 그 중국의 10bp나 뭐 요게 좀 모자랐다는 인식들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중국의 이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긴 한데요. 사실 지금 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계속 중국발 악재가 나오면서 시장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줄줄 흘러내리는 걸 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말씀드리지만 하방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악재가, 야, 중국에 뭐가 안 좋다, 중국에 뭐가 망한다, 기준금리 인하했다, 이런 악재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하락을 하는 거는 사실 그 하락이 어쩌면 끝자락일 가능성도 좀 있긴 있는 거예요. 악재 없이 그냥 조용히 어떤 우려로 시장이 차분히 빠질 때가 하방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이긴 합니다. 이건 이제 일반적인 경우이긴 해요. 근데 지금은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닐 수 있냐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죠? 장단기 금리가 정상화되고 있다. 지금은 이제 장기물 금리가 올라가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정상화되고 있는 그런 베어 스팁이라고 그때 표현을 드렸죠. 베어 스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거 장단기 금리차가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 중에서 지금 중국의 이런 다양한 악재들이 등장을 하는 거는 사실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 중국발 위기가 어떤 뭐 연쇄적인 금융위기나 뭐 이런 걸로 연결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근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베어 스팁이 진행되고 있는 굉장히 좀 금융시장에 좀 취약한 그런 타이밍에 중국 악재가 튀어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은 중국 위기가 좀 큰 세계적인 위기로 전이되거나 좀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근데 충분히 열어놓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 악재 어쨌든 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다 싶긴 합니다. 요 정도쯤을 뭐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뭐 중국 이슈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뭐 저도 잘은 못 드리겠어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 중국에 관련된 뭐 자세한 이야기들 궁금하시면은 그 중국 전문가분들 있죠. 뭐 그런 분들 유튜브 찾아가셔서 한번 뭐 보시거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그냥 이제 개인 투자자로서 일반적으로 이제 드릴 수 있는, 너무 무리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만 일단 좀 드려봤어요. 요까지 일단 중국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 관련된 악재들 때문에 좀 시장이 약했다까지 말씀을 좀 드렸네요. 그죠? 이거 오늘의 이런 움직임, 근데 기술적인 측면으로도 뭐 요렇게도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에 많이 빠졌죠? 지난주에 약간 좀 슈팅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보시면 오늘 아시아 증시, 뭐 다른 나라들 증시, 예를 들어 뭐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반응이 좀 애매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 좀 애매해요. 물론 이제 중국 악재 부담 때문에 올랐다 빠지긴 했는데 여전히 어쨌든 이런 모습들은 아직까지 단기적인 방향성을 아직까지 못 정한 겁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요. 지난주에 좀 오버했었죠. 지난주에 오버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반등할까 아니면 추가로 더 빠질까를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뭐 조금 올랐다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어떻게 뭐 방향성이 어떻게 정해졌다 아직 이런 이야기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기술적으로 이 애매한 순간이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자신 없으면은 관망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굉장히 좀 애매한 타이밍이죠. 여기서 뭐 중국 악재 이런 걸로 인해서 추가로 뭐 더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반등도 할 수 있는 거고, 물론 확률은 반등할 것 같다라는 게 좀 반등이 조금 더 높은 확률일 것 같긴 해요. 여기서 추가로 반등도 없이 더 빠진다라는 건 굉장히 좀 낮은 확률일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이 정도 뭐 생각이 뭐 들긴 해요. 중국 악재로 이렇게 빠지려면은 중국에 있는 위기들이 다른 나라로 막 전이가 되면서 이게 결과적으로 큰 위기로 번져야 되겠죠. 그죠? 근데 아직까지 이런 신호는 없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기술적인 전반적인 상황은 뭐 그렇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그런 관점으로 지금 세계 증시를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뭐 차트들을 조금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조금 전에 개장한 유럽 증시부터 좀 볼까요? 조금 전에 개장한 유럽 증시, 일단은 뭐 장 초반이니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장 초반이니까 아직까지 뭐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되돌릴 수도 있는 거고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오늘 이렇게 마감을 한다라면 그래도 조금 좀 의미 있는 매수세 정도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마감을 한다라면요. 마감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고. 하여튼 그래서 독일 증시는 지난주에 중요했던 지지선을 터치했죠. 그죠? 그러니까 입추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일단 드린 거고요. 하여튼 반등이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자리이긴 합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 반등하긴 할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세계 증시가 이렇게 많이 빠졌던 거는 어쩌면은 지금 이 뭐 중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고 무슨 악재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지난주에 어느 정도 선반영돼 있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반등이 자연스럽다라고 일단 보긴 봅니다. 자세한 건 확인해 봐야 되지만 중국은 근데 좀 다르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이 금리 인하를 한 당사국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실 뭐 지난주부터 의미 있는 매수세는 안 보여줬고요. 급락이 자연스러운 날에 급락을 하긴 했네요. 그래서 중국 증시는 하락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상한 거 없습니다. 순리대로 잘 진행되고 있어요. 중국이 그 금리 인하를 했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금리 인하 했으니까 환율이 약세를 보였겠죠.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요렇게 돼서 뭐 중국 증시 약세를 보였다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하여튼 중국이 계속해서 지금 그 환율 방어하고 있겠죠. 그죠? 환율 방어하고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도 이 정도 한 7.33 뭐 이 정도 7.34 이 정도에서 환율 방어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으니까 아마 지금도 오늘도 열심히 방어했을 거예요. 근데 중국이 이렇게 환율 방어한다는 거는 미국의 금리가 또 올라가는 또 그런 요인으로 또 그런 쪽에도 또 좀 영향을 좀 미쳤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미국 금리가 오늘 또 올라가면서 아시아 증시가 조금 좀 약했다. 이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뭐 보시다시피 오늘 조금 상승 마감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이 정도가 의미 있는 매수세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딘가 붕괴시키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럼 그냥 옆으로 기어가는 거예요.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코스피도 공통입니다. 코스피도 오늘 저점 낮춘 것도 아니고 올랐다가 빠졌으니까 저항도 있고 이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상승 마감했다라고 해서 뭐 상승세에 뭐 의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알 수 없는 그런 구간입니다. 여기서 뭐 올라도 뭐 자연스럽고 내려도 자연스럽고 물론 오르는 게 좀 더 자연스럽긴 해요. 내리는 건 좀 낮은 확률. 여기서 추가로 더 빠지는 건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재료들로 인해서 일단 하락이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보시면 오늘도 이렇게 코스닥은 다시 중요한 저항을 살짝 돌파한 차가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장이 강하다고요, 그죠? 어디선가에게 자꾸 숨겨진 매수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강합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 투자할 때 고려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하방 추격이 아니고 반등이 나와주면 이제 그 반등을 활용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 특별히 오늘 뭐 더 드릴 이야기가 없어요. 하여튼 그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 저점 붕괴되냐, 고점이 높아지냐, 뭐 이런 거 고점을 돌파한 장 하느냐, 뭐 그런 거 위주로 잘 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코스피는 오늘 이도저도 아니니까 그냥 적당히 마감한 거니까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세계 증시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고요, 그죠? 예. 하여튼 뭐 금리가 올라가고 뭐 중국 경제가 안 좋고 그러니까 상방은 제한되고 있고, 근데 지난주에 많이 빠졌으니까 더 이상 추가로 하락도 부담스럽고 이래저래 해서 지금 머리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투자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와중에 달러는 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달러는 저항 소화 잘하고 있습니다. 직전 고점이 의미 있는 자리가 41.6원 7원 정도 되는데 오늘 일단 턱걸이로 돌파한 척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튼 이 약간 좀 슈팅기가 있긴 있는데,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좀 더 올라가도 전혀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누적된 이 상승에 대한 피로가 지금 상당하긴 합니다. 피로는 상당한데요. 근데 분명히 또 단기적으로 몇 거래일 동안 또 어떤 저항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또 단기적으로는 더 올라가도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어요. 다만 여기서 이제 쉬어가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면 결과적으로 1270원부터 쉬지 않고 여기까지 올라온 건데, 여기에 대한 어떤 중장기적인 피로도 누적은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뭐 일단 요까지 보시다시피 뭐 달러도 그다지 뭐 큰 움직임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요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또 오늘도 2차 전지 친구들이 또 올랐네요, 그죠? 사람들이 또 2차 전지 아직까지 좋은 걸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이렇게 또 사고 있나 봅니다. 에코프로는 또 다시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추세선을 또 안착을 했네요. 물론 위쪽에 저항이니까 이거 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은, 이런 거는 그래도 조금 좀 의미 있는 매수세라고는 좀 보여집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요. 이런 건 조금 주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직도 코스닥은 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다 주 후반에 있어요. 주 후반에 있기 때문에 오늘 2차 전지들이 저렇게 월요일 날부터 어떤 의미 있는 매수세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요, 이런 건 의미 있는 매수세라고 봐요. 이런 거 에코프로 BM도 그렇고요.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닥도 보시다시피 지난 3거래일 동안 넘지 못했던 저항을 돌파한 차가는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의미 있는 매수세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후반에 잭슨홀 미팅 있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는데, 이런 이벤트 발표 전까지 일단은 의미 있는 매수세가 등장한 코스닥은 좀 반등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어요. 코스피는 모르겠어요. 코스피는 뭐 답답하게 위아래로 갇혀있기 때문에 오를지 내릴지 모르지만, 일단 코스닥은 분명히 어떤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이번 주에 좀 반등 시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미국 증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미국 증시는 뭐 지난주에 붕괴시켰던 뭐 그런 자리들, 그죠? 재차 검증하는 그런 자리예요. 나스닥 지난주에 붕괴시켰던 자리, 의미 있는 자리가 14,860, 870짜리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 붕괴가 진짜인지 재차 오늘 저항 테스트할 예정인 거고요. S&P는 어떻죠? S&P는 지지력 테스트 했죠. S&P는 중요한 지지선 여기 4,370 정도 되는데요. 4,300에 대한 이 지지력을 테스트할 예정입니다. 지지력이라고 표현했으니까 붕괴 안 된 거죠, 그죠? 아직 지지력을 테스트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검증이 뭐 시작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하여튼 지난주에 급락이 좀 강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증시가 좀 주춤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된 것 같고요. 좀 여러 가지 재미있는 데이터들이 있길래 재밌는 데이터들 좀 몇 가지만 같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가 뭐냐면은 가계의 초과 유동성에 관련된 그런 데이터인데요. 지난주에도 하나 보여드린 적이 있죠, 그죠? 가계의 소비가 지금 미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데, 가계의 소비 여력이 좀 떨어져 가는 것 같다라는 데이터를 보여드렸는데요. 그와 연속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만한 뭐 그런 데이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계의 뭐 유동성이 슬슬 바닥나고 있다. 다시 평균치 부근까지 거의 그 내려오는 이런 그 추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 가계의 소비 여력이 떨어지고 있구나 라는 거를 좀 참고할 수 있는 그 정도 데이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가계가 어쨌든 아직까지 초과 유동성이 조금은 있단 말이죠. 그죠? 가계의 초과 저축은 일단 다 소진이 됐고 저축 말고도 다른 게 있긴 있단 말이죠. 초과 저축은 이미 일단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완전 소진이 됐다라고 지난주에 확인을 했고, 이건 이제 초과 유동성이죠. 초과 저축 말고 유동성은 그럼 어디를 향하고 있나라는 걸 좀 잠깐 보면은 MMF로 지금 이제 가계가 돈을 밀어넣고 있는 거를 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MMF로 돈 쏠림이 굉장히 심각해졌죠. 언제부터? 올해 3월부터. 올해 3월에 미국 지역은행들이 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MMF로 돈 쏠림이 굉장히 좀 심해진 거죠. 그죠? 이런 흐름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MMF로 돈 쏠리는 걸 좀 잘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던데 요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MMF로 돈 쏠리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 역대급 최고치다. MMF로 돈이 엄청나게 많이 쏠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MMF로 돈이 많이 쏠린다는 건 그 지금 MMF와 지금 경쟁하고 있는 게 뭔가요? 은행 예금이죠. 사람들이 단기적인 돈이 있어요. 그럼 어디다 넣을까? MMF에 넣을까? 아니면 은행에 넣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굴리는 걸 서로 그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고민을 하는데 일단 다 돈이 MMF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은행 예금은 당연히 좀 천대받고 있겠죠. 그죠? 은행들은 아무래도 좀 힘들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 은행들의 신용등급이 낮아지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미 이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 물론 MMF로 돈이 쏠리는 게 순수하게 은행을 믿지 못해서 돈이 쏠리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죠? MMF 금리가 그만큼 매력적이니까 이쪽으로 쏠리는 걸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긴 있는데 하여튼 근데 이런 흐름은 이 자꾸 은행에서 돈이 빨리고 MMF로 돈이 들어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어떤 신용에 문제가 좀 생긴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서로를 믿지 못하니까 은행에 돈 넣는데 MMF에 돈 넣겠다 이런 게 많아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정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재무부의 대규모 채권 발행 관련해서 좀 우리가 한 가지 데이터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디에서 봤더라? 잠깐만요. 어디에서 봤더라? 여기서 본 것 같은데. 여기 아닌가? 잠깐만요. 여기서 본 것 같습니다. 네, 요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 대규모 채권 발행이 계속될 거냐라는 걸 우리가 좀 잠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 9월 30일 미국 예산 마감일에 정점을 찍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참고적으로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8월 말이죠. 8월 말도 아니고 아직 뭐 8월 중순이라 할 수 있겠죠. 9월 30일에 뭐 정점을 찍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이래저래 미국의 금리가 올라갈 기간도 많이 남아 있고 아직도 채권 발행도 많이 해야 되고 금리가 올라갈 구석이 많이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일단 우리가 좀 봐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금리가 올라가는 데는 채권을 적게 사주니까 그렇겠죠. 뭐 사우디, 중국, 일본 등등 예전에 미국 국채 많이 사주던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요즘은 국채 매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스닥에 안 좋은 영향 미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요 정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구간입니다. 그죠? 시간 잘 보내시고 반등이 올라오면 반등 나오는구나 그러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추가로 이제 갑자기 반등도 없이 급락을 한다 그러면 큰 하락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춰 대응하면 되는 거고요. 아직은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 와중에 금리가 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